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부부관계도 짚어 보고 지나가자. 짚어 보고 지나가야 행복도 찾을 수가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래서 만들어진 코너고요. 여기는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27번째 버럭쟁이 남편 어떻게 대할까? 4번째 다른 무기를 사용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는요, 이 버럭 남편 다루기 3번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망각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정말 때로는 있는 것이 때로는 한쪽 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큰 복입니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남편이 했던 말을 가슴속에 곱게 새겨놓고 주야로서 꺼내서 묵상하는 이런 남편교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생각들을, 그 말씀들을 무한 재생 반복을 하다 보면 전혀 다른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남편은 나쁜 인간이다, 이런 딱지를 남편의 이마에 딱 붙이게 됩니다. 그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때부터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대접도 안 해주고 폄하시켰다는 그런 여성분이 들어 많은데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 명분이 정확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부부 치료 시간이 되어서 각자가 속에 담아두고 있던 그런 불만들, 그런 것들, 상처들을 이 얘기를 해라 라고 하면 아내들이 큰 마음 먹고 난 지금까지 이게 상처가 되었어요 라고 꺼내는 이야기들은 정작 그 얘기를 듣는 남편은 전혀 기억도 못하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혼자만의 상처였다는 사실이죠. 자, 남편은 기억도 못하고 있는 일을 나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서 혼자 애끓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폄하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지요. 차라리 반대로 남편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나는 망각하고 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주변에는요, 이런 분들이 있죠. 나 뒤끝 없어. 네가 마음 풀어. 이런 분들 들어있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뒤끝이 없습니다. 본인은 싹 풀어냈기 때문에 전혀 앙금이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로 마음속에는 뒤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혈색도 좋습니다.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욕먹어서 오래 삽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것을 담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자, 때로는 망각의 기술을 사용하자라는 것이었고요. 자, 오늘 주제는 4번째인데 버럭 남편 다루기. 싸울 때는 싸움의 방식을 잘 선택해서 싸우라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몇 번은 말씀을 드렸네요. 남편하고 싸울 때는 권투가 아니고 유도하듯이 해야 되고, 구기 종목으로 말하면 야구가 아니라 배구하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맞받아 치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공이 날라오면 일단 리시브하고 토스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처해야 우위를 점령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남자와 여자는 이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가 다릅니다. 이 고전 무기로 비유를 하면 남자가 창금술의 달인, 주로 창과 칼을 사용하는 존재라면 여자는 활을 쏘는 궁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금술은 근접일 때, 가까이 있을 때 효용성이 있지만 궁수는 적정한 거리를 두어도 내 안전을 확보하고도 상대방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 일단 남편이 칼을 뽑아 들었다 그러면 일단 아내는 그 칼의 영역이 다가오지 않는 그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렇게 도망가면서 활 꺼내고 화살 재우고 그렇게 공격해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부싸움 상황이 됐을 때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거나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오늘은 내가 반드시 이놈의 인간을 기를 죽이고 말 것이다, 명백하게 사실을 밝힐 것이다, 그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덤비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 남자일수록, 아내의 말이라면 일단 말뚝부터 받는 남편일수록, 시시비비가 명명하게 드러나면 불리해지는 남자일수록 남자는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크게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니 일단 창금을 뽑았다 그러면 빨리 안전을 확보하고 그래야 되고요. 또 그렇게 적정한 거리를 두어서 창금을 휘두를 때 그 창금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아내가 있을 때 혼자 난리를 치면 본인이 금방 지쳐 떨어집니다. 기력이 다 빠질 때쯤, 이제는 쫓아올 힘도 없다고 판단될 때 나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때 정조준해서 쏘아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쯤이면 남편의 창과 칼은 나를 해하지 못하지만 내 화살은 얼마든지 명중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현대전의 무기로 비유를 하자면 버럭 남편은 직사포입니다. 빠른 장전 속도를 이용해서 연속 발사도 할 수 있고 화력도 강력합니다. 단점은 연속 사용을 하다 보면 과열되어서 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 때문에 직사포를 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항시버럭의 직사포는 언제 어디서든 대상이 누구든 장전과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 반버럭의 직사포는 집에서만 주로 작동이 되고 외부에 나가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못버럭의 직사포는 집이든 밖이든 작동되지 않다가 어쩌다가 작동시키려고 하면 이 대포 자체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사용하는 포가 직사포가 아니라 곡사포가 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싸우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효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되게 남자들은요, 이 자존심이라는 성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계속 포를 쏘아 본들 포탄만 소비할 뿐 그다지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사포로 성벽을 향해서 쏠 게 아니라 곡사포로 공중을 향해서 쏘되 정확한 타격점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성의 기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부부싸움을 할 때 표면적으로는 남자가 이기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여성 쪽이 이기는 이유는 사용하는 무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사포와 창금술이 이 직설법이라면 바로 쏘아대는 말이라면 곡사포와 활은 은유입니다. 메타포입니다. 직설법은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는 있지만 행동을 바꾸게 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역반응을 초래할 위험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은유법은 깨닫게 하는 비유법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게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아주 심오하고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고수들은 이 은유의 달인들, 메타포의 달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남자는 지적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방어기제를 발동하고요. 도리어 큰 소리치고 되받아치는 습성을 보이지만 조용히 깨닫게 하면 자신을 깨닫게 해준 그 대상에게 아낌없는 충성을 바칩니다. 여성성은 이 은유의 달인들이다. 은유를 주로 잘 사용하는 쪽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 곡사포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함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메타포는 그림 언어라고 하는데요. 말을 들으면 영상이 그려지는 그림 언어라고 하는데, 그림 언어란 상황을 머릿속에 정확히 그리도록 만들어주고, 또 사람은 그림 언어를 듣게 될 때 무장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경청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되었던 밖에 나가서 논쟁이 되었던 이 한국 사회에서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논리가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념이죠. 자, 그런데요, 그 목소리 큰 놈을 이기는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서 이 버럭쟁이 남편은 무서운 대상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남편은 목소리를 낮추고 말의 속도를
늦추면서 따지고 드는 남자고요. 조목조목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고 덤벼들면 여자는 꼼짝을 못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남자의 사례를 알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결혼하고 아내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결론을 짓고 이혼을 결심을 했는데, 이혼하기 위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로 하여금 꼭지가 돌 만큼 염장 지를 만한 언행들을 이렇게 하고요. 마침내 아내가 그 덫에 걸려서 소리를 지르고 악다구니를 쓰고 집안에 물건을 막 집어 던지고 막 부수고 남편을 향해서 꼬집거나 막 때리고 그러면 남편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습니다. 구타에 의한 진단서다 라고 진단서를 끊고요. 아예 집에 들어갈 때 소형 녹음기를 준비해서 녹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말도 들어가고 아내 말도 들어가는데, 자기는 점잖게 말을 하는데 아내가 악다구니를 쓰고 소리를 막 질러대고 나중에 난리를 치는, 나중에 그건 편집해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지요. 그런 부분 잘 모아다가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내와 사는 피해자라는 명분 덕분에 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정말 알거지로 쫓아내는 개념이 됐습니다. 이런 남자가 진짜 무서운 남자지, 시도 때도 없이 버럭 성질을 발동하는 남자는 절대로 무서운 대상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버럭 성질을 시도 때도 없이 낸다는 말은 단순 무식하다는 증거니까, 조금만 물러나 있다가 곡사포를 쏘거나 정조준해서 화를 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뜻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남편이 항시버럭이라서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화를 버럭버럭 낸다면 차분한 언어로 전달하십시오. 여보, 당신이 화내는 이유 충분히 알고 있어요. 화날만 해요.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화부터 내면 너무 불안해지고 무서워요. 그럴 때는 조금만 참아주시고 간격을 두었다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달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반버럭의 남편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여보, 당신은 인형 속에 담겨있는 시한폭탄 같아요. 겉으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데 예고도 없이 터지면 정말 곁에 있는 사람은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거기 바깥에서 화날 일이 있으면 바깥에서 화를 내고 들어오시고 집에 들어와서는 화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못 버럭의 남편은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전원 빠진 기계 같아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아요. 전기 코드를 꽂으셔야죠. 마음을 표현해도 괜찮으니 화를 내도 좋으니까 일단 말로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버럭쟁이 남편 다루기 네 번째, 무기가 다르다. 아내의 무기는 활이고 곡사포라는 말씀드렸고, 남자는 창금술이고 직사포라는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무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법도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 사용법대로 맞게 사용을 해서 이겨야지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버럭쟁이 남편 어떻게 다루는지 계속 이어서